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우리는 배움이 각자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지역사회 어디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평생학습도시 안산을 건설하여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도시로 가꾸어 나아간다. 우리는 배움이 혼자보다 같이 하는 것이 즐겁고 인간애를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안다. 안산 학습공동체 안에서 참여민주주의가 꽃피고 나눔이 실천되는 정주의식이 높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안산이 해양에 접한 산업도시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에서 첨단산업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도시를 일구어간다. 우리는 배움에 차별이 없음을 안다. 열린 학습도시 안산에서 어른과 아이, 여성과 남성, 국적과 문화를 불문하고 학습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배우고 실천하여 행복한 안산을 만들어 나아간다. 이에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펼쳐진 배움의 장을 통해 서로 성장하며 품위 있는 삶을 향유하는 평생학습도시 안산으로 가꾸어 갈 것을 선언한다. 네, 오늘 인용한 글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본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산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선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언문이 실린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계시는 서재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악 듣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잔나비 여름, 가을, 겨울, 봄입니다. 이 밤 누구의 사랑이 되어 춤을 추는가요. 찬 겨울 다가고서야 물을 지어낸 맘들 내 사랑 그 애는 또 누구의 사랑이 되어 피고 또 피었던데 참 계절이 제 몫인데 고개를 떨구는 내 마음 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말아줘. 한바탕 어지러운 봄날에 저물어만 갈 텐데 단연 그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나는 아주 잘해서 이토록 묻어난 내가 좋아질 때도 있어요. 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말아줘. 한바탕 어지러운 이 봄날에 저물어만 갈 텐데 봄은 마지막 계절이 되어 끝이 나야 해요. 저 피어
네, 잔나비의 여름, 가을, 겨울, 봄 듣고 왔는데요. 네, 서재진 선생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네, 안산에 오래 살았지만 저도 평생학습관에서 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먼저 네. 우리 뭐 평생학습관 소개 듣기 전에 선생님에 대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서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어요. 횟수로 따지면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여기 안산에서 초등학교 다녔고, 안산에서 대학도 다니고, 안산에서 결혼도 하고, 와, 안산에서 이제 또 자녀도 낳고, 네, 이제 직장도 안산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어릴 때는 괜히 안산이 싫었는데 지금은 이 안산을 가꾸고 싶은 나의 고향과도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안산 이제 뭐 거의 토박이인 예. 거죠. 네, 네. 저도 많이 2000년에 그랬더라고요 안산도. 2000년에 이사 와서 음, 안산에서 쭉 살면서 아이들을 여기서 키우다 보니까 음, 저보다 아이들은 안산이 자기한테는 더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갔다가 오면 안산 IC 넘어올 때 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예, 아 그래요? 고양이 냄새가 나 이러면서.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애들이 벌써 이제 20대 중후반들이 됐으니 뭐 아무래도 제가 20대를 서울에서 보내다 와서 안산이 그 저의 뭔가 나의 사는 곳으로 인식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여성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애들 보고 자꾸 서울 가서 일해라 뭐 넓은 데 나가야지 막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서 안산이 제대로 보이고 문화를 알게 되고 지역의 역사 알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한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모신다고 하면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 내가 안산을 그냥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음, 먼저는 사실은 평생 교육이라는 얘기들을 아마 뭐 여러 군데서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평생 교육이 진짜 뭔지에 대한 의미 내지는 이걸 평생 교육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생 교육에 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예. 예 싶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그 평생교육에 대해서 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평생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평생교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나라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거죠. 네. 이런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 이바지하는 직업인 거죠. 네.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제2조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생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네네. 우리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배움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인 정의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내린 평생 교육사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네. 저는 교육 연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평생 교육사는 교육 연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관객은 학습자고, 네네. 여기서 강사는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획과 의도가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배우가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강사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출자로서 평생 교육사는 이런 시대 정신을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서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연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심지어는 홍보, 마케팅까지 네. 그런 연출가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디자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평생교육사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교육 연출가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매년마다 뭐랄까요, 작품을 연출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네. 말들 중에는 이제 코디네이터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요? 대부분 코디네이터 하면은 저기 뭐 이렇게 정수기 코디네이터인 줄 알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데 사실 영화제나 이런 데서는 네. 이제 그런 걸 조율하고 음, 서로 이렇게 관객과 영화를 연결시키는 역할, 음, 그 역할을 프로그래머 또는 그리고 그것들을 영화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제 코디네이터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연출가라고 하니까 약간 연극적인 네. 이제 느낌이 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네. 예. 그러니까 도구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고, 네. 평생교육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네. 통해서 네. 뭔가 이제 해내는 거죠. 네. 굉장히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서 그런 표현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앞에 이렇게 네네. 대신 저희 마이크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왜 내가 평생 이렇게 배워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나이 들수록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에서 예. 그 야학의 개념이 그 평생교육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예.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학교 정규 과정을 못 하더라도 또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학교 정규 과정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삶 속에서 이 야학 안에서 평생 교육을 함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생 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아까 선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 뭐 노인이든 아이든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뭐 이주민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보면은 교육의 어떤 대상들도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네. 아이에 대한 교육 다를 것이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 다를 것이고 또 중장년이 또 받아야 될 교육들이 다를 것이고 때로는 연령별로도 나뉘어지지만 어떤 그 뭔가 자기 삶의 다양성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게 평생 교육이 굉장히 그 광범위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획을 하려 그러면 네. 우리 그 타겟층이 어디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뭔가 올해는 어디에다 초점을 둔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별로 네. 중년을 대상으로 좀 전문화하기도 하고 청년 혹은 장애인 네. 그리고 이주민까지 네. 그러니까 연령과 타겟을 분화해가지고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특별히 저는 이제 이주민과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걸맞는 프로그램인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운영했었던 거죠. 메타버스 그러면은 메타버스를 그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면 메타버스 안에 참여하게 해서 함께 하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기획할 당시에는 학습자들이 메타버스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우리 학습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의 결과물이 이제 평생학습관이라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작년에 운영을 했었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습관,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만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심화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안에 내가 들어가면 수강할 것들이 이렇게 뜨면 내가 요거 듣고 싶다 이러면 클릭해서 더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업 자체를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좀
공간을 초월해서 네. 예,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네. 사람들이 처음에 줌에 익숙해지기까지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네. 힘들다. 컴은 또 어떻게 켜야 되냐. 강사들도 마이크 설치하랴. 뭐 자료 PPT로 올리랴. 근데 대면으로 하면 농담도 하고 네.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낼 수가 있는데 줌 하면 막 강의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수강생들이 왜 그러잖아요. 줌 켜놓고 또 자기는 비디오 끄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강사님은 외롭고 혼자 막 떠든다 뭐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메타버스는 또 재밌는 게 들어가면 어쨌든 내가 가상의 관객처럼 이렇게 앉아서 오페라 공연도 보고 제가 또 음악 공연을 메타버스 들어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성남까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메타버스 준비했으니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무대 네. 자체에 이제 그 화면이 생중계로 같이 뜨니까 현장에 가 있는 기분도 나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차피 줌 켜놓고 비디오 꺼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막 강사 혼자 외롭게 하는 것보다 메타버스는 약간 그 가상에 내가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네. 예, 참여하는 기분은 또 더 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메타버스는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약간 1차원적인 일방적인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잘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네네.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네.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 그 디지털 관련해서 이제 목표를 많이 세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반드시 그 배워야 될 필수 역량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평생 교육에서 그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예, 성인들도 배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시대가 이제 그 이런 시대다 보니까 뭐 디지털하고 안 친해도 네. 이제는 누구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뭐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가능하잖아요. 네. 메타버스 들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꼭 집에 데스크탑이 아니어도 내가 이동 중에 잠시 짬만 내면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 이용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메타버스까지 네, 되게 좋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이제 그 안산에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하게 된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쯤 이렇게 안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생 교육을 좀 이렇게 장려하게 됐는지 알고 싶네요. 안산시는 이제 네. 10년 전부터 네네. 이제 평생학습 도시로 이제 인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평생학습관을 이제 위탁 주면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산의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그 긴 역사가 또 있겠지만 네네. 공식적으로 표현된 건 이제 10년 전에 저희 학습관이 생겼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1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0주년 기념에 관련돼서 많은 행사들을 했었는데 그 역사를 보자 그러면 안산에서는 10년인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평생교육은 그냥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한글 모르신 분들 한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 식의 평생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네. 오늘날은 굉장히 다채로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강제적으로 교육을 스스로 막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네. 것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은데 네네. 평생교육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요한 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좀 잘 다루고 싶어. 그럼 핸드폰 관련된 평생교육을 배우면 되는 거죠. 네네. 내가 뭔가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어. 네. 그럼 의사소통에 관련된 걸 배우고 싶으면 네.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평생교육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내 의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많이 제도화 이미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여다봤더니 예. 이음 학교도 있고 네네. 그리고 다채움 학교 그리고 길거리 학습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끌리는 건 길거리 학습관에 알고 마시는 커피. 커피 좋아하시는구나. 네, 제가 또 핸드드립을 살짝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도 좋은데 혹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평생학습관에서
요즘 하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어. 일단은 이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큰 줄기로 운영되고 있어요. 네. 어떤 인문학을 네. 배울 수 있는 거, 아, 예. 그리고 재능나는 다채움, 뭐 길거리 학습관, 네. 상호문화 평생학습 등등이 있는데요. 네. 그 인문학은 이제 안산의 명사들, 아, 알려진 명사를 네. 초청해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고, 네. 이 재능나는 다채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강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보통 강사라고 하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를 잘 담궈. 네. 그 김치를 잘 담그는 재능이 있다면 그분이 김치 담그는 법 하면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시민 강사가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습관에 약간 좀 구석에 있어가지고 잘 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굳이 학습관에 올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길거리 학습관이라고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카페에서 네.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평생 학습관하고 그 카페가 연계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된 아, 곳에. 예. 그래서 길거리 학습관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제3기 인생대회라고 해서 우리 네. 중년분들 대상으로 네. 인생 말미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남성 분들이 이제 나이 먹고 뭐 할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등산이 주로 가긴 하는데 네. 중찬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제 합창을 하는 거죠. 남성들만 구성된 그런 합창단을 운영해서 지금도 커뮤니티로 확장이 돼서 네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 합창을 하러 다니시는 거죠. 복지관이나 듣고 싶어요. 예, 이런 데 다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기 인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핵심이 그거죠.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는 FM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오셔서 공연을 뭐 라디오로 좋죠. 하시면 어떨까? 네. 막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공포 문화재단에서 공연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멋지네요. 조금씩 네. 자신이 가진 것을 배워서 네. 이 배운 것을 그냥 자신이 개인이 끝나지 않고 지역 사회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옆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배워서 남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배워서 남 주는 게 요즘 그 모토예요. 다들 음, 예전에는 뭐 배워서 뭐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다들 이제 그런 배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그 재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웠던 걸 나 혼자 알고 내 지식으로 이렇게 쌓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네, 예, 맞아요. 저도 대학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말들이거든요. 또 그 남을 줄 때 그때 또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처음에는 막 떨리잖아요. 강의 네. 해보려 그러면. 근데 그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공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떨리고 내가 이걸 남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내 걸 제대로 들어줄까? 나 말하다가 좀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하지만 또 하다 보면 네. 다 느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하는 게 뭐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럼요. 가르칠 수 있고 네, 그럼요. 또 그거를 이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사실 이 평생교육의 기본 본질인 것 같아요. 그 자크 랑시에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라틴어를 가리키는 걸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안 가르치고 학생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말하게 하고 스스로 알아내서 하겠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사실은 교사가 필요가 없다. 누구나 다 학습자가 스스로 네. 배우고 알아갈 수 있다. 무식한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말이 되나? 라틴어를 교사 없이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뭐 자율학습이라고 할까요? 예. 스스로 요즘 자기주도적 학습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생교육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그거 길을 못 찾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려주는 맞아요. 네, 거기 저희가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30대 때 어떤 날 자각이 온 거예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나는 30살까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을 때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예. 너무 답답했는데 아마 평생교육 그 학습관을 좀 찾으시면 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고 실험해보고 음. 도전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더군다나 돈도 음. 안 들어가요. 그렇군요. 예,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오히려 네. 시간과 에너지만 있다면 네. 누구나 두드리면서 찾아볼 수 있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아유. 흥미진진 제가 너무 네. 재밌어하는 것들이어가지고 좋은데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들을게요. 김목인의 노래를 좀 듣고 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게 다 외로워서 그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그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그 외로움이란 건 말야 남자친구와도 무관한 것. 술을 마셔봐도 춤을 추어봐도 불수해라도 사로잡혔나. 남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워서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저기 저렇게 모여 낄낄대며 좋아 죽겠대. 사랑스러운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그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그 외로움이란 건 말야 여자친구와도 무관한 것. 술을 마셔봐도 춤을 추어봐도 불수해라도 사로잡혔나. 남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워서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저기 저렇게 모여 낄낄대며 좋아 죽겠대. 사랑스러운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네,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제가 김목인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춘다고 또 뭐라 하시려나 걱정이긴 한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좋네요. 그래도 예. 가수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김목인 노래는 다 좋습니다. 가사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예, 찾아봐야겠어요. 네, 어떤 가수인데요. 분인지. 네. 그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진 게 생겼어요. 예. 평생 교육사가 뭐길래 예. 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실까? 예.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사동이란 마을에서 살아요. 안산에 네네. 사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 본부장님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김부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선생님이 3년 전에 네,
공모전을 하나 하셨어요. 네. 이 마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의 공모였어요. 아. 이 사동 마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가롭게 산책을 하다가 그걸 음. 봤어요. 보면서 아, 나도 평상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내가 생각했던 그 프로그램을 네.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한번 신청해 봐야겠지 생각을 한 거였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걸 오마주해서 말 날리자라고 와. 이름을 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한 스피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했죠. 와. 근데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응. 아이들이 어떻게 발표 같은 거 어려워하잖아요. 네, 이걸 네, 어떻게 네. 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했었는데 다행히 그 면접까지 보시더라고 김부희 어머. 선생님이. 오. 면접까지 딱 보고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예. 통과돼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동이라는 마을에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맛을 봤죠. 그러니까 와.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네네. 그때 저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요. 회사를 다니고 마을숲이라는 있는데. 공간에서 저 알아요, 네, 마을숲. 그 네. 공간에서 이제 네.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 오후에 네. 만나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근데 그때 와. 제가 뭘 느꼈냐면 뭔가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막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그 아이들 만날 때 오늘은 어떤 와. 말들을 나눌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나의 네네. 단조로운 일상이 네. 되게 풍성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 이런 걸 하니까 내 안에 뭔가 많은 영감과 활력이 생기는구나라는 그때쯤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민했어요. 이런 거 와. 하면 너무 재밌네. 이런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네네. 평생 교육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자격증 따서 해봐야겠다 결심하게 된 거죠. 어머. 예.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본인 스스로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발견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근데 원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 본인이 그랬던 것 몰랐던 거죠. 같아요. 그거를 해보고 이제 와 재밌네. 아까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왜 이 돈 안 되는 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이 단원 FM의 열정을 불태울까 생각해 보면 네. 사실 어떤 일은 돈을 많이 줘도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음. 너무 이거 진짜 월급 때문에 이래 이런 말들 너무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일은 월급은 차치하고라도 네.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다양성,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구성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살려면 이렇게 다른데 얼마나 서로를 배려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서로 낯선 이로 모르고 살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아봐서 아는데 뭐 아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가벼운 목례 외에는 크게 뭘 말 섞지 않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지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는데 사실 이런 공간에 와서 오히려 더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라고 하지만 청소년들도 얼마나 다채로워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프로그램 때문에 같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아이들도 네. 이제 나중에 발표를 시켰는데 처음에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그 맛을 아셨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 함께 할 때 그 내가 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계속 뭘 얻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책을 보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평생교육사가 되시기를 너무 다행이세요. 네, 지금 아주 안산의 다행이라고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닙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 하는 맛은 이 맛인 것 같아요. 발견하는 거. 선생님들 이렇게 재능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예. 야, 안산에 진짜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선생님이 계셔서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라디오 들으면서 한 사람 누구 섭외했었어요. 아, 이 그래요? 사람 인재다. 우리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야지. 네. 그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인가? 네. 거기에 이제 댄서분이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마침 락킹. 예, 네. 마침 이분이 필요했던 거 이런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따로 전화해서 섭외했잖아요. 정말요. 예, 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제가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수우파 아시죠? 한동안 네. 그 여성 댄서들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댄서들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알고리즘 아시잖아요. 예. 한번 검색하면 관련 이제 많이 프로그램들이 채널로 딱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딸이 뭐 락킹 한다는 것도 듣고 누구는 뭐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예. 그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춤 그래요? 못 추는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흥이 좀 보고 싶네요. 많은데 예. 그날 그 선생님 오셨을 때 제가 어. 너무 흥분했잖아요. 너무 흥분해서 선생님 네. 정말 댄서 어떻게 멋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저도 돌아가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그분 박민식 선생님을 또 찾아서 그 배틀 붙고 이런 거 다 찾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단원 FM이 또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듣고 예. 이 사람 좋다 생각 들었어요. 선생님 들으셨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종종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주에 한 사는 인기가 네. 없습니다. 저희가 듣다 보니까 참 선생님 같은 분이 안산에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네. 저희가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돈 벌고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할 때 비싼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살아가는 중년 예. 여성들이 또 그 어느 순간 빈둥주의 증후군이라고 해서 중년 이후에 자녀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외로워서 뭐를 해야지 막 방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행히 요즘 뭐 정책적으로 인생 이모작이라 그래서 네, 맞아요. 뭐 50 이후에 뭐 50 플러스 뭐 이런 말들을 쓰면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또 이렇게 실행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또 NGO 활동가들이고 맞아요. 좀 뭔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는데 또 평범하게 그냥 일생을 이제 나는 그냥 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될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평생학습관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끔 보면 매일같이 출근하듯이 오시는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가서 1층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네. 또 시간 맞춰서 이제 강의 들으러 가시고 이러면서 네.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그래도 인생을 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는구나 그럼요. 느낌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그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 중반에 이제 제가 30에 자각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이제 남편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하고 있자. 내가 언제 대학원을 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언제가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고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식구들 안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공부하고 다 잠들었을 때 12시에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나름 그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꿀맛인 공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세상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까지의 공부는 정말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뭐 한 거죠. 입시를 위해서 네, 공부하고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한 보통 거라면 그렇죠. 네. 석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한 거라 이게 너무 해피하고 가서 막 세미나 할 때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는 언제였냐? 그러면 그때였다. 왜냐하면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렸고 가서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생 학습관에 오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대학원까지 가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맞아요. 예. 근데 저희 중년에 대학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이제 그게 학비가 비싸잖아요. 대학원. 무시 못하죠. 네, 그리고 공부가 어려워요. 네. 사실 쉽지도 않고. 근데 머리를 이제 그동안 잘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대학원 공부 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워밍업처럼 맞아요. 자기를 알아가고 막 발견하다 보면 나중에 또 대학원도 가시는 분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다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네. 알아서 이제 더 찾아서 더 심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네. 다 원해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누구도 이 가르치라고 강제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원하시는 분, 자발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취해서 공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정말 안산에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들으면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알릴 수 있을까요? 이런데 좀 힘들더라도 찾아서 인사드리고 알려주세요. 코너 하나를 하시면 어떠실까? 선생님이 아, 계속 이렇게 네. 뭔가 정기적으로 평생학습에 관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얘기들이 이 왜 평생학습을 하신 분들이 네. 나와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렇게 초대 어. 손님으로 자기의 경험을 쉐어하는 공유한 배워서 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거 배워봤는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내 경험이 너무 좋았다. 이런 거를 또 학습자들이 얘기해주면 훨씬 또 좋지 않을까. 네. 그 순간에 그런 기획이 바로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이야. 저희는 일만 드는데 선수요. 지금 사람마다 다 이렇게 초대 손님들 모시다 보면 네. 저분이 뭐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희도 맨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회는 네네. 돌아가셔서 저기 네. 논의하시고요. 네. 근데 여기 평생교육 학습관은 네. 꼭 한국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많아서 그것도 한번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또 네네.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음악을 네. 한로로의 입춘 이제 봄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들 공부들 하실 때 됐잖아요. 예. 이제 겨울 동안 쉬셨으면 나와서 이제 날 좋은 날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예. 한로로의 입춘 듣고 와서 한번 공부 얘기 더 해보죠. 네.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 맞춰줄까요? 봄을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피어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에 놓지 말라고. 세리 고개 내민 내게 저봄 인사를 건네줘요. 피울 수 있게 도와줘요.
네, 한로로의 입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인디 밴드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제가 주로 인디 밴드 네. 노래를 좋아해서 왜냐면 가사를 좀 중요하게 가사 생각해서요. 좋죠.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사랑 얘기보다 그 사회적 의미를 담은 얘기라든지 뭐 청춘의 고뇌가 담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주세요. 네 좋네요. 예. 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 중에 예. 저희가 아껴둔 얘기가 있는데요. 상호문화 평생학습 그리고 다문화학습 관리사 교육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상호문화는 제가 최근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다문화라는 말이 가진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상호문화 도시라는 말이 훨씬 더 뭐 적합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유럽 평의회에서 예. 상호문화 도시 지정을 또 안산이 받아서 예.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도 저 선생님 나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제가 근데 먼저 좀 부끄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안산에 오래 살았지만 저는 안산에 이렇게 이주민이 많은지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주민이 많았어도 나는 이주민을 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 네네.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안산이라는 도시를 평생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지역 사회를 더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사는 곳이 안산일 뿐이지 이 안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부터 안산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네. 연구하다 보니까 이주민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3년 전에 입사하고 나서 네. 그냥 이제 우리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이주민 관련된 사업을 네. 진행해 보라고 뚝 네. 떨어진 거죠. 네네.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너무 몰랐어요. 아, 그때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안산을 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모든 평생학습관 네. 경기도, 서울시, 부산 터들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학습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에 다 전화를 했죠. 네. 프로그램 다문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 있냐. 왜냐하면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이고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벤치마킹 네. 하려고 했는데 없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것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없었을 거예요. 어떤 기관도 네. 이주민들 대상으로 정규적으로 네.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뭐 한복 체험이나 네. 뭐 북 책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기성으로 있었지만 네네. 매년마다 정규적으로 고정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산에 관련된 통계학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두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이주민들이 80% 이상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거. 네. 주로 공장에 다닌다는 그쵸. 거. 그걸 알게 됐고 노동자라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이주민 아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네. 이 키워드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좋을까? 네. 그들이 뭐를 잘할까? 생각을 해봤더니만 그러면 이주민 성인에게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넓혀주자는 의미에서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네. 이중 언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직업이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다문화 학습관리사라는 거를 최초로 네네. 만들었고 네네. 그럼 더불어서 그 약간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이 이주민 아동에게 한국어를 더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네.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학습관리사라는 걸 양성 과정을 만들었는데 근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써줄까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이 강사를 섭외했을 때 하겠다는 교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주민이 무슨 한국어를 가르치냐고 한국어 강사도 있는데
한국어 강사를 활용하면 되지. 그 보통 토픽 시험 예. 보고 자격증 있는 한국인들을 많이 네, 맞아. 네, 그거를 쓰죠. 이제 메인으로 써야 되는데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너무 비현실적이다는 얘기를 네.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조금은 뭔가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그냥 자격증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 서류 제출하고 해서 직업능력연구개발원에 서류 제출해서 이걸 민간 자격증으로 승인을 받았죠. 아, 그러면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자격증인가? 민간 자격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격증을화 시키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네. 그런데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그냥 10명이나 오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했을 때 한 네. 40명이 온 거예요. 와, 이주 여성들이. 예, 예, 거기에 보면 결혼 이주민 여성분들도 있었고 네. 아예 그냥 여기서 영주권만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예. 그런 분들만 다 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네. 뭔가 이렇게 이 안산이나 도시에 살고자 오시는 분들인데 뭔가 이렇게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구나. 네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면접 뽑아서 사람을 뽑았거든요. 네. 걸러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첫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17명을 이제 자격증을 줄 수 있게 됐죠. 아. 그래서 그 인원들을 양성했고 이제 현장에 시범적으로 네. 뭐 지역 아동센터나 공공기관에 한국어를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파견도 보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제가 이거를 시작했을 때 그냥 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고야.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업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제 네네. 학습관도 뭐 많이 줄 수는 없었겠죠. 네네네. 그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 이제 300 가지고도 또 인건비 활동할 수 있도록 네. 조금 주면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양성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점인 거죠. 네네.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21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22년도는 그냥 양성은 하고 있지만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막막한 시점이었어요. 네.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안산시청의 어떤 분이 경기도에 일자리 정책 마켓이라는 거를 공모한다. 3년 사업으로. 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올코니 저희 이 지역 특화형 사업으로 다문학습관리사 일자리를 달라고 서류를 낸 거죠. 또 그것도 됐네요. 될 것 같았어요. 예. 듣는 순간 이건 됐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네. 그런 관심이 것을 많으시죠. 예, 네. 그 지역 특화형 사업으로 인정해서 저희가 매년마다 1억 7천이라는 예산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와. 그래서 지금 이제 일기분들 양성한 분들 몇 명이 현장에서 이제 네. 이제는 저희가 인건비 주고 쓰고 있는 거죠. 활동하고 계시고.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5기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발전이 됐고 학습관 자체에서도 이제 예산을 많이 내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더 많은 광자들을 이제 열 수 있게 돼서 지금 그렇게 이제 짧은 역사지만 그렇게 이 안산이라는 지역에 이주민이 주체가 돼서 네. 그러니까 수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죠. 교육자로 양성해서 현장에 네. 필요한 곳에 꼭 투입이 되죠. 와. 그래서 인건비 받아 가시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년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까지거든요. 네. 내년에 잘 이렇게 실적 정리해서 이제 안산시만의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 시가 있어요. 그 예산 지원을 해주셔야 될 텐데. 이 예산이 100%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50-50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서류를 내라는 서류가 많아서 내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떠나더라도 예, 안산시가 잘 100%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럽 평의에서 상호문화도시 지정 네. 받았는데 예. 이 정도는 우리만의 그쵸. 정책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럼요. 응원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직업군이 되게 한정적이었거든요. 통번역 아니면 네. 이제 주로 상담 쪽에 이제 한정적이었는데 또 고민은 사실은 이제 이주 여성들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20년 되신 분도 네, 계시고 많아요. 10년 넘으신 분도 계셔서 사실 한국어가 수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네. 제가 만난 이주 여성들 중에는 대학원 기본으로 사회복지 전공, 뭐 맞아요. 국문과 전공까지 제가 많이 뵀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업
자리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네. 항상 이제 그런 불만들을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제 아는 분들한테 좀 평생학습관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예. 이제 아마 라디오에 나오셨고 또 음. 예, 제가 또 주변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평생 학습관의 요구만이 아니라 안산 음. 시민으로서 이주 여성들이 시에 또 요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시 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평생 네. 학습관을 좀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저도 네, 이게 우리 시만의 정책적인 특화형으로 발전됐으면 좋겠고 저 많은 예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인구 소멸이다, 뭐 저출생이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이주민에 대한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상호문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는 것도 네. 저희 이 사업이 단순히 이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상호 존중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이제 일자리 정책에서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니 우리 내국인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외국인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이런 공모를 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산에 살려고 오는 분인 이주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결코 그분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이름일 뿐입니다. 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도 단원 FM 취재도 맞고 예.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한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죠. 진짜 짧네요. 예. 네, 나오실 때는 어떻게 다 채우지 막 이러셨을 건데 네, 맞아요.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음악을 못 듣더라도 네. 우리 평생 교육사이신 신재진 선생님의 마지막 나는 이 말 꼭 한마디 하고 가겠다는 말은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 여러분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받고 싶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멋지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돌파는 사실은 배움밖에 없거든요. 네.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배움이 이제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배움을 저희 학습관에서 지원받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저희 단원 FM에서 만들었던 캠페인송이 있죠.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캠페인송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즐겁게 보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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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위험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